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이제 7월 들어서 많은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3학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이제 최종 학생부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또 비교과,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치렀던 6월 모의고사, 또 이제 내일 치르게 될 이제 7월 모의고사 성적 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자료를 통해서 물론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학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시 지원 가늠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학에 그 지원을 할지 그 범위를 좀 정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시 지원의 어떤 방향들,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할지 또 어느 전형에 집중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학생부 마무리하는 요령, 그 다음에 또 자소서 준비, 또 면접 대비 이런 어떤 훈련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학별고사 전형을 이제 응시할 학생들이라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준비해가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전형을 준비하더라도 뭐 최저학력 기준에도 쓸모가 있고요. 또 정시 전형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자신의 취약 부분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 수능 학습 전략도 좀 세워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제 모든 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네, 교과 네, 성적은. 그렇죠. 예.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늠해 봤던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유성 선생님. 네. 윤서영 선생님께서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중에서 이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네. 또 내일 또 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스케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를 가지고 가는 비교과 영역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전형에서는 학생부에서 종합의견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외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이제 분석하고 또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인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독서활동 등을 전공 적합성에 맞게 차별화된 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래야 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박준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출들을 확실히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학교 기출 문제들, 그리고 모의 논술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보하시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예시 답안도 좀 확보하신 후에 시간을 좀 정해놓고 시간 내에 해결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탑워치도 필수적으로 좀 갖고 계시고, 네. 보통 원하는 학교에 시간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 그런 연습들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실전에 다가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오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학 입시 설명회와 1대1 무료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가 되고요.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뒀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신청란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 18일 월요일부터 3주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 선생님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제통상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어, 친절, 봉사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글로벌 경영전공 일반전형,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전공 일반전형, 우송대 서울브릿지 경영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우리 학생이 지금 국제통상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알고 계세요? 네. 아이가 평소에 영어와 중국어 등 어학에 관심이 많고 네. 국제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마음에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꿈이 명확하게 네네. 세워진 학생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유석영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이제 영어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생활을 아주 충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적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수시 쪽에 높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의 비교과,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네. 수능 비교과 부분이 좋다는 말씀이고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적성 전형에 올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희망하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글로벌 경영 전공은 작년엔 경영학부였는데 적성 전형에서 수능 최저여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적성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부분이 이제 부담이 없지만 평가 영역에서 국어가 좀 들어간다. 근데 학생이 좀 국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인데 적성고사 성적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네 번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떤가요, 선생님? 네, 1순위는 수시 모집에서 이제 적성 전형을 추천합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영어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적성고사 실시 10개 대학교 중에서 영어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교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 세종 이렇게 있는데 고려대 세종과 한국산업기술대를 추천합니다. 적성고사를 국어와 수학 영역을 실시하는 수원 대학교도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순위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유는 학생은 특히 학교 생활이 충실히 했기 때문에 학생부에 아주 흔적이 잘 나타나 있고요.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교과 성적의 수능보다 좋은 편이라 학생부 비교과 부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편이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국 적합성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학생부 전형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준비를 8월 전에 마무리하여 적성고사가 이루어지기 전 8월, 9월에 수능 및 적성고사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8월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시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인문계열에서는 주요 대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영역에서는 비중이 국어,
영어, 사탐 두 과목 순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은 수학, 나영하고 영어, 그다음에 사탐 한 과목을 집중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전략을 수정하고 정하여 남은 기간에 전력 투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네요. 네,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살펴봤고요. 이번엔 우리 학생 성적을 볼 텐데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가요, 선생님? 네. 국어 이제 6월 모의 수능 이제 성적을 보면요. 국어 7등급, 수학 나영 6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7등급, 사회문화 7등급, 평균 6.25등급입니다. 4월과 6월에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국어의 경우는 6에서 7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리 나영은 5에서 6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4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사회문화는 6에서 7등급으로 하락해서 평균 6.25등급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께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머님, 네. 우리 학생이 사탐 과목 중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지리 쪽이요. 한국 지리가 좋아요? 네. 예, 한국 지리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요. 네, 예. 네, 일단 사탐 두 과목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학생이 한국 지리에 강점이 있다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면 3월, 6월, 7월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 수리 나영의 경우 4, 5, 6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영어의 경우는 4, 4, 5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 수학 나영 경우 6월 평가 모의 평가에서 보면 3등급, 4등급의 컷이 원점수로 각각 72점과 54점이고요. 영어의 3과 4등급의 컷이 원점수로 각각 78, 68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자신감 회복이 학생에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공부가 좀 잘 안 될 때는 운동이나 음악을 듣고 또는 간단한 독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네. 같네요. 자,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4월에 비해서 6월이 조금씩 하락세에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정시 경쟁력 아까 선생님께서 40%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지금 수능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전력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리 나영의 9월 모평 4등급 점프업 전략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월, 9월, 11월 모평이나 대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문항에서 객관식 문항은 1번에서 15번 문항까지, 주관식은 22에서 25 문항까지의 대상이 되겠고요. 6월, 7월과 8월 여름방학 동안에 6월, 9월, 11월 모평을 5번 풀어본다,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학습 방법은 첫 번째 풀 때는 우선 문제를 풉니다. 두 번째 이유는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풀되 개념을 정리하면서 풀게 되면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질 텐데요. 대수능과 각 문항별로 1번에서부터 이제 30번까지 있는 모든 문항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각 문항별로 단원과 유형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또는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사례를 들어보면요, 방과 후 2에 참여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처음 시작할 때 3월 달에는 7등급, 그 다음에 이제 6등급, 그래서 6월 달에는 원점수로 63점을 맞아 4등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이 결국 적성고사 시험 대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부 한 가지로 두 가지 수능과 적성고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걸 계속하기보다는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우리 학생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성적 먼저 봐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영어는 3.5등급, 수학은 4.25등급, 사회는 5등급, 국어는 5.25등급, 평균 4.5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볼까요? 국어는요. 5, 6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5, 4 등급으로 상승을 했는데 영어는 3, 4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년까지 국영수 4 교과 성적 평균이 4.5등급이므로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에 따라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정성 평가로, 적성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로 조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성윤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의 봉사활동, 독서활동,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봉사활동하고 독서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영역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교과나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앞서 이제 유석용 선생님도 말씀해주셨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음은 이제 봉사활동하고 독서활동인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2학년의 봉사활동 중에서 148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관내 시설관리공단이나 교내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를 다양하게 했던 점이 이제 보이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이제 독서를 안 했지만 3학년, 2학년 때 가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전공과 관련해서 1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네,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구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성적이 좀 적다는 부분과 자율활동 경우는 이제 리더로서의 주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점,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나 영어 관련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봤을 때 이제 경영학과 관련한 내용의 기재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이제 8월 30일이 이제 수시 모집 내용의 기준 학생부 기준이 되는데 그때까지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중요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공 적합성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부분인데 1학년, 2학년 경우에 보면 이제 학과가 좀 적게 써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들이 좀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맞게 기타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독서 활동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선생님?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세종 글로벌 경영전공 일반전입니다. 적성 전형이 뒤에 있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경영전공 일반전입니다. 여기도 적성 전형이 되겠습니다.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경영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종합 전형이 되겠는데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이지방 한국산업기술대학 산업경영전공 일반전형 적성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한국산업기술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최저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능에 최저가 없다. 학생이 지금 수능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 시험에서 영어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한국산업기술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단을 내려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경영전공 일반전형, 적성전형인데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평가해 보면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유석용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산업기술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전공 일반전형 적성전형이 되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인데요. 모집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6명을 선발했는데 산업경영전공으로 이제 전공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20.1대 1이 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를 60으로 보고요. 전공 적성 평가를 40으로 봅니다. 학생부 교과를 이제 정량 평가를 할 텐데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 100%로 하고요. 반영 방법은 국영수사 석차 등급에서 각 과목별 상위 5과목에 반영을 하는데 5등급 간의 차는 1점 차입니다. 전공 적성 평가에서는 문항이 국어에서 50점, 수학에서 60점, 영어에서 50점을 총 160점을 받고요. 필답 유형이 객관식인데 사지선다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80분이 되겠고요. 올해 이제 수학 범위가 좀 조정이 됐는데 수능 범위에서 수2가 집합과 명제와 수열이 제외됐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 적성고사가 수능 이후인 11월 22일에 실시됩니다. 수능 취소가 없고요. 전년도 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이 4.1등급이었습니다. 전공 적성 정답률 평균을 봤더니 70점 만점에 53.1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개 중에서 53.1개가 합격이 됐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평균으로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대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보면 입학 자료실에 2013년에서 16년까지 적성고사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번 반복해서 풀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해 나온 기출문제를 10번씩 네. 다 풀면 합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살펴주실까요? 네, 학생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수시 6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추천 내용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대는 이제 적성고사로 시험을 원서를 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꿈과 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이 내용과 고려대학교 세종의 적성 전형인 부분과의 좀 원서를 낼 때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원서를 좀 늦게 내게 되면 원서를 좀 뒤쪽에 내게 되면은 면접 날짜가 27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서를 좀 늦게 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대학교 적성,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2가지 종합전형하고 적성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경우는 미래인재전형 신설 부분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송대학교는 2 전형을 다 원서를 내면 좋은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어머니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네. 저희 아이가 우송대학교 소브레지 국제경영대학원에 국제경영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의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 질문 내용에 있었죠? 네, 예. 네. 제 생각에는 학생이 그 학교에 지금 합격을 하면 저는 생각이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가 지금 굉장히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국제적인 명성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어머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상담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의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상담 받으신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잘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랑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